2024년 2월 4일 기출문제, 실무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물산은 문구 및 자파를 판매하는 개인 기업으로 단기 회계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전산 세무회계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 다음은 합격물산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번호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단,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할 것. 기초정보관리에서 회사 등록을 클릭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틀린 것을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과세 맞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틀리죠? 수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회사 이름 좌측에서 확인합니다. 합격물산을 확인하고 구분의 개인을 확인합니다. 개인 기업이라고 그랬으므로 개인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대표자 이름 맞고요. 생년월일, 주민번호 앞자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주소 틀렸습니다. 주소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할 것 그랬으므로 주소만 그대로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태를 보시고요. 맞습니다. 종목을 봅니다. 종목 틀렸으므로 수정합니다. 지문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세무서를 봅니다. 자, 창을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다음은 합격물산의 정기분 손익계산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시오. 자, 해당 내용은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가셔서 위에서 아래로 하나씩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정기분 재무제표에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클릭합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품 매출 처음부터 틀렸네요. 고칩니다. 2억 3,700만 원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상품 매출원가, 자, 금액은 맞는데 눌러서 안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셔야 돼요. 기초상품 재고액, 단기상품 매입액, 기말상품 재고액을 확인합니다. 자,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를 확인하실 차례입니다. 급여 확인하시고, 복리후생비인데 여비교통비로 입력되어 있네요. 여기를 복리후생비로 수정합니다. 계정 과목 쭉 봐주시고 오른쪽에 토탈 금액을 확인합니다. 자, 우측으로 위자 수익 보시고, 그 다음에 잡익, 기부금,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입력이 안 돼 있습니다. 계정 과목 코드를 알 때는 그 코드 쓰시고, 모르시면 한글 두 글자 입력하시고 엔터 치시면 코드 자리에서 이렇게 뜨게 되는데 그걸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액을 넣으시고 전체 당기순이익을 확인합니다. 자, 수정이 끝났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합경울산의 거래처별 초기이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어진 자료를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오류를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하여 입력하시오. 세 건의 거래를, 세 건의 계정 과목의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분 재무제표에서 거래처별 초기이율을 클릭합니다. 좌측의 계정 과목 클릭하시면 우측에 거래처가 뜨므로 좌측의 계정 과목을 클릭하고 우측의 거래처를 확인합니다. 자, 금액이 틀리므로 금액을 수정합니다. 거래처는 맞는데 금액 틀리니까 고치시고, 고치고 나면 하단에 차액이 0이 돼야 됩니다. 자, 외상매입금. 자, 거래처 맞는데 금액 틀리므로 금액을 고칩니다. 하단에 차액 0이 되는 걸 확인합니다. 왼쪽에 재무상태표 금액과 오른쪽에 합계 금액은 항상 일치가 돼야 됩니다. 예수금을 클릭합니다. 예수금은 거래처가 입력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되는 코드 자리에서 F2 이렇게 누르시거나 아니면 상단의 코드 버튼 누르시고 거래처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전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대전세무서 클릭, 확인, 금액을 입력합니다. 엔터 치시면 차액이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입력한 다음에는 항상 엔터를 치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거래처, 신용카드를 추가로 등록하시오. 단 주어진 자료 외에 다른 항목을 입력할 필요 없음. 해당되는 내용만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정보관리에 거래처 등록을 클릭합니다. 세 번째, 신용카드 탭을 누르시고요. 지문에 있는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카드 번호는요, 하이픈이 없을 경우 하이픈까지 입력하시고, 카드의 종류 밑에 클릭하셔서 사업용 카드를 선택합니다. 자, 다 입력됐으면 창을 닫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이용하여 다음의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유의사항을 봅니다. 적요 입력은 생략한다.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채권 채무와 관련된 거래처명은 반드시 기등록되어 있는 거래처 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명을 입력한다. 회계 처리 시 계정 과목은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등록된 계정 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과목으로 한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재무회계 전표 입력의 일반 전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시험 문제 푸실 때 해당되는 날짜를 직접 입력하고 푸시는 게 좋으므로 8월 9일이라고 입력합니다. 한 문제씩 입력하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첫 번째, 주식회사 모닝으로부터 상품 200만 원어치를 구매하는 계약을 하고 상품 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약정에 따라 계약금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상품 매입과 관계돼서 우리가 이렇게 주는 계약금을 선급금이라고 합니다. 선급금은 자산이고요. 그래서 차변에 쓰셔야 되고 채권입니다. 나중에 물건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변의 선급금, 대변의 현금인데 차변의 계정 과목이 하나 나오고 대변의 현금 나오면 출금으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3번 차변, 4번 대변은 다 되죠. 3번 차변, 4번 대변으로 입력하는 것을 이제 대체 전표라고 그러고요. 출금으로 입력하는 건 출금 전표라고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금으로 입력할게요. 출금으로 입력하면 현금이 자동으로 입력되므로 입력 속도가 좀 더 빠릅니다. 자, 차변에
출금이면 선급금이 차변에 지키고요. 차변에 금액 20만원 넣어주면 대변에 현금 20만원 이렇게 표시되고, 현금 표시되고, 하단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로 그래서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0일 상품 운반용 중고 화물차를 700만 원에 구매하면서 전액 삼성카드로 결제하고 취득세 3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화물차의 이름은 차량 운반구입니다. 차량은 유형자산이고요. 유형자산 취득 시에 발생되는 취득과 관계되는 취득세 등의 이러한 비용은 유형자산으로 처리하므로 취득세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시면 안 되고 차량 운반구로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카드, 지문에서 카드 나오면 신용카드를 말하는 것이므로 아무 말이 없으면 외상이 되겠습니다. 외상의 이름은 상거래가 아니므로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차량 운반구, 미지급금, 그 다음에 보통예금, 세 개로 처리하셔야 되겠죠.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이제 삼성카드가 들어가셔야 돼요. 삼성카드한테 갚아야 되는 돈이므로. 그래서 8월 20일, 자, 화물차의 이름, 차량 운반구, 차변에 쓰시고 자산의 증가이므로, 그 다음에 그 700에다 취득세 대해서 730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대변에는요, 미지급금 써주시고, 차값 카드 결제한 거, 카드 결제일 날 돈이 빠져나가므로 외상이죠. 재고자산 관련된 외상은 외상 매입금인데 재고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셔야 돼요. 자, 카드사를 넣어야 됩니다. 미지급금에는 삼성카드하고 만약에 이거 상품 사온 거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하고 삼성카드 넣으시는 거예요. 700, 자, 취득세 보통예금 30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5일 영업사원 김혜진의 9월 급여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2차여 지급하였으며 급여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되 공제 항목은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계정값으로 처리할 것. 하나의 전표라는 말은 전표를 갖다가 두 번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표가 이렇게 분리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이 거래는 차변, 대변으로 넣으시면 하나의 전표로 되는 거죠. 대체 전표 한 장에다가 입력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차측에 회사에서 주는 수당이 나옵니다. 이 수당의 이름은 이제 영업사원이니까 급여 개천이 되는 거고요. 자, 공제 항목은 하나로 처리하라고 그랬고 하나로 처리할 때 인수금으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통예금 되니까 차변의 급여 이렇게 쓰시고 비용의 발생, 대변의 예수금, 그 다음에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되겠죠. 비용의 발생, 부채의 증가, 자산의 감소. 자, 금액을 보고 그대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여는 370이 되겠고요. 이렇게 370. 예수금은 공제 합계 보시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51만 2,760원. 그 다음에 보통예금 318만 7,2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10월 2일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영업부의 거래처와 당사의 영업사원들에게 보낼 선물 세트를 각각 200만 원과 100만 원에 구입하고 삼성카드로 결제하였다. 자, 첫 번째 거래처에 줄 선물 세트는요, 기업 업무 추진비, 영업사원들한테 보낼 선물 세트는 복리후생비가 되겠고요. 삼성카드, 신용카드는 외상이고 상거래가 아니므로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상거래를 하면 재고자산 거래를 말하는 거고요. 상거래가 아니다 하는 말은 재고자산 거래가 아닌 걸 말해요.
재고자산 거래를 하면 상품을 사오고 원재료를 사오고 그러한 거래를 말하고, 매출은 상품을 팔고 제품을 파는 거래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기업 업무 추진비, 판관비로 넣으시면 되겠고, 판매관리비, 얘는 이제 복리후생비, 얘도 판매관리비로 넣으면 되겠죠. 얘 비용이니까 차변에 쓰고, 얘는 부채니까 대변에 쓰고요. 거래처 카드사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금액 300만 원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날짜 10월 2일. 차변의 기업 업무 추진비 200, 차변의 복리후생비 100, 100만 원, 대변의 미지급금 삼성이라 드시고 삼성카드를 선택합니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11월 17일 다음은 주식회사 새로운의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표이다. 대금 중 1200만 원은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되었고 잔액은 주식회사 새로운이 발행한 약속금으로 받았다. 상품을 판매하면 상품 매출입니다. 그리고 당좌예금으로 들어온 건 당좌예금이고요. 그 다음에 상품을 팔고 어음을 받았다면 받을어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을 이렇게 써놓으시고 입력하시면 돼요. 상품 매출, 당좌예금, 받을어음. 그리고 시험 볼 때 시간 되시면 이걸 이렇게 좀 써놓으시면 채점할 때 편하죠. 자, 상품 매출은 수익이니까 대변, 수익의 발생. 그 다음에 당좌예금 통장으로 들어온 거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어음 받은 거 받을 권리가 생겼으니까 자산의 증가. 받을어음은 채권이므로 거래처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주식회사 새로운 이렇게 해당되는 내용은 이제 금액을 보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00만 원이 매출액이고 1,200을 빼면 이제 받을어음은 2,300이 되겠죠. 자, 11월 17일에다 입력합니다. 11월 17일. 차변부터 입력할게요.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2월 1일입니다. 사업장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 1,500만 원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단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는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것. 핵심 단어는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하라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그 엘리베이터는 해당되는 건물에다 설치하고 있으므로 건물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럼 건물 보통예금.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월 1일에다 입력할게요. 자, 12월 1일 차변의 건물 1,500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2월 27일입니다. 자, 27일 칩니다. 세무법인으로부터 세무 컨설팅을 받고 수수료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얘는 이제 수수료 비용이 되겠습니다. 출금으로 입력되고 차변 대변으로 됩니다. 저는 출금으로 입력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2월 29일입니다. 현금 시제를 확인한 결과 실제 잔액이 장부상 잔액보다 3만 원이 많은 것을 발견하였으나 그 원인이 파악되지 않았다. 결산 전까지 현금 부족하거나 현금이 남는 것에 대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현금 가부족으로 일시적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제 잔액이 더 많다고 그랬으므로 장부하고 맞추기 위해서 차변의 현금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요. 장부에다 쓰는 거죠. 회계 처리가. 현금 장부에다 3만 원 쓰면 이제 실제하고 맞게 되고
그 다음에 왜 3만 원 썼냐면 현금이 남아서, 그래서 현금 과부족. 현금 과부족은 과하거나 부족할 때 쓰는 거고, 이런 경우는 이제 과하다는 거죠. 이제 남는다. 그래서 현금이 남을 때는 대변에다 쓰시는 거예요. 현금 과부족 계정. 부족할 때는 차변에 쓰는 겁니다. 자, 해당되는 거래는 차변에 현금이 하나고 대변에 계정 과목 이렇게 하나 나오고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 입금으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입금 또는 차변 대변 할 수 있죠. 제가 입금으로 넣어보겠습니다. 입금으로 넣으시면 대변에 금액 넣고 나면 차변에 현금이 찍히고 하단에 보시면 자동으로 현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두 번 입력하지 않고 한 번 입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차대 넣기를 원하시면 차변 대변으로 넣으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 또는 삭제, 추가 입력하여 올바르게 정정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7월 10일 거래처 하진상사로부터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된 20만 원에 대하여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당일에 체결한 매출 계약건에 대한 계약금이 입금된 것이다. 자, 그러면 외상 매출금을 계약금 계정 선수금으로 바꾸면 되겠죠. 자, 그래서요. 일반 전표 입력 해당되는 날짜 7월 10일 들어가시고 데이터 확인한 다음에 외상 매출금 받은 게 아니라 회수한 게 아니라 계약금이 입금된 거라고 그랬고 계약금을 받으면 선수금이니까 선수금 그리고 부채니까 거래처 넣어야 되므로 이게 채무잖아요.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바꾸시면 돼요. 자, 계속 이어지는 2번을 보겠습니다. 11월 25일 세금과 공과 20만 원으로 회계 처리한 것은 회사 대표의 개인 소유 주택에 대한 재산세 20만 원을 회사 현금으로 납부한 것이다. 만약에 회사의 재산세라면 세금과 공과로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개인 사업자, 즉 개인 회사의 사장님, 사업주 그 재산세 회사가 대신 내는 거는 그 해당되는 사업주가 가져간 것이므로 자기 돈을 가져간 것이므로 인출금으로 처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해당되는 세금과 공과를 인출금 계정으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다음에 결산 정지사항을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결산하실 때 수동과 자동이 있는데 수동을 먼저 하고 자동 나중에 입력합니다. 자동은 결산자료 입력에다 넣으시면 되고 자료만 넣고 상단에 전표 추가를 누르면 자동으로 붕괴된다고 그래서 자동 결산 붕괴라고 합니다. 세 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말의 재고자산 그 정리하는 붕괴 자동입니다. 프로그램에 기말의 재고자산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재고자산 금액을 확인해서 매출원가 처리하죠. 두 번째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붕괴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대손 충당금 관련된 자료를 상단에 대손 삼각 버튼 누르면 다 조회해서 우리가 그 퍼센트 확인하고 설정할 채권을 작업해주면 자동으로 해당되는 내용이 설정됩니다. 3번 마지막에 감가상각이 있죠. 유형자산, 무형자산 감가상각 자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뺀 거는 나머지 다 수동입니다. 직접 입력하시는 거고 하나씩 확인해 보면 첫 번째 임차료 나오고 있네요. 자동 항목에 임차료가 나와 있는 거, 안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자동 항목에 임차료는 해당이 안 되니까 수동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자 미수액 해당 사항 없으니까 수동. 자, 마이너스 통장 정리하는 거 수동입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얘는 이제 자동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1, 2, 3번 수동은 12월 31일자 일반 전표에다 입력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감가상각은 결산 자료 입력 거기다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입력하고 전표 추가를 눌러야 되죠. 자, 그러면 1, 2, 3번을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을 먼저 풀어야 되므로 12월 31일을 치시고
차변에 상품의 보관을 위하여 임차한 창고의 올 임차료는 50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은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이며 매월 임차료는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면 이번 달에 임차료는 다음 달에 주는 거죠. 그렇다고 다음 달에 준다고 이번 달에 돈이 안 나갔다고 회계 처리 안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한 달치는 올해 단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달치는 올해 비용 처리해 주셔야 돼요. 수익과 비용은 단기에 발생되는 거는 단기 회계 처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임차료, 차변에 임차료 쓰시고 그 다음에 한 달치 임차료 50만 원 넣고 돈은 다음 달에 지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산시까지 발생된 비용인데 지급일이 다음 연도이면 그 발생분 처리를 하기 위해서 부채 계정 미지급 비용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미지급 비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단기 말 현재 단기 대여금에 대한 단기분 이자 미수액은 30만 원이다. 대여금에 대해서 12월 31일 기말까지 이자를 계산해 봤더니 30만 원이래요. 근데 아직 받는 날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미수액은. 그런 단어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럼 얘도 이제 반대하면 돼요. 미지급 비용의 반대가 이제 미수 수익이거든요. 결산 시까지 발생된 수익은 수익 처리해야 되고 아직 받는 날이 아니어서 못 받았다면 그걸 자산 계정으로 처리해 놔야 돼요. 받을 돈을. 그 미수 수익입니다. 아직 못 받았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자 수익 처리하시면 되겠죠. 하나는 수익의 발생, 하나는 이제 비용의 발생에 대한 회계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자, 보통예금 통장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다면 자산은 마이너스로 표시할 수 없어요. 보고서에. 지금 이게 보통예금이 자산인데 마이너스로 되어 있다는 거는 마이너스로 표시할 수 없으니까 다른 계정으로 바꾸라는 얘기죠. 마이너스는 이제 은행이 빌려준 것이므로 해당되는 계정은 0으로 만들고 차입금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에 80을 넣어서 잔액을 0으로 만드시고 그 80만 원은 은행이 빌려준 거니까 또는 뭐 통장에 기업은행이라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뭐 돈을 인출을 더 많이 해갖고 생긴 것이므로 결국에는 은행이 빌려준 거죠. 빌려준 거니까 그 이름 단기 차입금 이렇게 써주시고요. 부채임으로 은행 이름을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기업은행 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자동입니다.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다라고 돼 있고 정기 1월 1일에 5,500만 원을 취득했고요. 잔존가치는 0이고 내용연수는 10년, 정액법이다라고 돼 있고 상각률 10%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감가상각비 금액을 계산해 주지 않았으므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정액법의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이렇게 계산하셔서 해당되는 금액을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5,500만 원 빼기 0 나누기 10 이렇게 하게 되니까 해당되는 거는 550만 원이 되겠죠. 또는 뭐 상각률을 10% 제시하면 여러분 우리 메뉴에는 없지만 고정자산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회계 1급으로 넘어가면 거기다가 대입해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메뉴가 없으니까 이렇게 직접 계산해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결산 재무제표의 결산자료 입력을 클릭합니다. 자, 1월에서 12월 치시고 회계기간 치시고 자, 아래로 내려가서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에 감가상각비에 해당되는 주형자산 비품이죠. 비품을 클릭하시고 그 금액에다 550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력만 했지 분개는 안 했으니까 분개하라고 상단에 전표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이해하시면 자동 결산 분개 완료라고 나옵니다. 이러면 이제 분개가 됐다는 소리고 이럴 때 창을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7번은 장부조의 문제입니다. 1번 1월부터 5월까지 기간 중 현금 지출이 가장 많은 달은 이렇게 그랬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계정 과목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어느 달 지출이 많으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계정 과목에 대해서 물어보고
어느 달에 지출이 많고 적으냐 그러면 총계종 문장이 제일 빠릅니다. 현금 출납장 가시는 분도 있는데 현금 출납장은 너무 상세히 나오기 때문에 1월 거 다 보고 2월 거 다 보고 밑에 거 보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가지 마시고요. 총계종 옷장에서 조회하시면 되겠어요. 현금 출납장은 현금, 입금, 출금, 잔액 그 확인할 때만 가시는 거예요. 우리 교재 앞에 핵심 정리나 또는 본문 안에 있는 재정부 조회 거기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총계종 옷장 가겠습니다. 자, 가서 지문에 있는 대로 처리해 보도록 하죠. 1월부터 5월. 알고 싶은 계정 현금을 치시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지문에 따라서 지출이니까 대변 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이 가장 많은 달은 달만 물어보고 있네요. 그럼 2월이 압도적으로 많죠. 정답 2월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1월부터 6월 중 현금으로 지급한 급여액은 얼마인가? 현금으로 지급한 거, 현금이 아닌 걸로 지급한 거, 그걸 월별로 확인하고 싶을 때 쓰는 그 장부가 일개표, 월개표의 월개표가 되겠습니다. 월개표는 한 달치 거래를 적은 표고요. 일개표는 하루치 거래를 적은 표죠. 이 두 개가. 자, 그 거래 내역을 다 적는 것이기 때문에 계정 과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서식지 보시면 대체 현금이 보이죠? 현금으로 지출했는지 현금이 아닌 걸로 지출했는지까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통합 계정으로 물어볼 때도 여기서 조회하시면 좋습니다. 한꺼번에 통합 계정도 나오기 때문에 한꺼번에 판관비, 즉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전체 현금으로 지출한 거 얼마 이렇게 물어볼 때도 이 장부에서 조회하시면 빠릅니다. 자, 1월부터 6월 해가지고요. 자, 급여 찾아볼게요. 급여 찾아서 급여가 비용이니까 차변에서 나왔는데 현금 지출한 거하고 현금이 아닌 걸로 지출한 것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해놨죠. 보시면 전체 차변에 급여가 나가면 차변을 쓰잖아요. 전체 지출액은 이렇게 되고 그 중에 현금으로 지출한 건 이만큼이고 현금이 아닌 걸 지출한 건 이만큼이니까 이런 정보를 보고 싶을 때 이렇게 일개표, 월개표 오시면 되겠어요. 자, 1로 물어보면 일개표, 5로 물어보면 월개표에서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외상배출금을 받으러옴으로 해소한 금액은 얼마인가? 외상매출금 해소한 것을 자세히 봐야지 어떤 게 받으러옴으로 해소한 건지 알 수 있어요. 외상대금을 해소했다면 어음으로만 해소하는 건 아니잖아요. 현금으로도 해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당좌예금 통장으로 받을 수도 있고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되는 외상매출금 장부에 가서 그 내용을 자세히 봐야 돼요. 그래서 적요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해소했는지는 적요란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적요 부분을 자세히 보시고 나면 해당되는 내용을 금방 찾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고 싶다라고 그런다면 계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을 때 그럴 때 계정별 문장을 클릭합니다. 자, 찾아보겠습니다. 날짜를 쓰시고요. 외상배출금 2번 입력하시고 적요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수했다는 말은 외상배출금이 자산이니까 해수하면 자산의 증가가 차변이고 자산의 감소가 대변이잖아요. 해수했다면 대변다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변적으로 봐봐요. 해수한 건 한 건밖에 안 되는 6월에 그게 이제 받으름 해수했다라고 돼 있죠. 해수된 금액 500만 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상으로 팔았을 때는 차변에 적고 해수했을 때는 대변에 적는 거죠. 이게 자산 계정이므로 정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전부 다 풀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